지금은 전세 공급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네. 신규 공급에서 전세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이제 많이 줄었고요. 기존 주택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차단됐기 때문에 전세 감소 폭이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매일 그 데이터를 이제 보는데요. 매일매일 줄어요. 매일매일 줄고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엄청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의 효과가 먹힌 거죠. 네.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집값은 올라가고 네, 집값은 올라가고 전세는 묶여. 전세 묶여 있고 근데 나오면은 전세 있으면 괜찮은데 전세 없거든요.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전세 시장이 되게 심각하고 특히 이제 27년쯤 되면은 정말 뭐 답이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25년 뭐 26년 초에 만기 돌아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갱신권 쓰면 오히려 더 뭐 골치 아파진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네.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집값은 올라가고 네, 집값은 올라가고 전세는 묶여. 전세 묶여 있고 근데 나오면은 전세 있으면 괜찮은데 전세 없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 물건을 저는 늘 보잖아요. 네. 제가 23년도에 역전세에 맞았다 했잖아요. 그 세입자한테 돈을 몇 억을 내줬어요. 그럼 그분이 네. 아직도 살고 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다시 내는 다 돌려주셔야 돼요. 네. 근데 난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전세금 다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25년, 26년, 27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에 이제 우리가 가격을 보게 되면은 갱신권 쓰는 가격 때문에 시장 가격이 좀 혼란을 주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실제 나와 있는 우리가 매물에 있는 가격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상승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이 많은 대구, 부산뿐 아니고요. 전국이 다 그렇거든요. 네. 그게 심각한 거죠. 예. 근데 지금 공급도 없다는 건 난리가 났죠, 내가 볼 때.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27년이면 금리도 좀 지금보다 좀 내려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래나 저래나 이제 4년 만에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많이 올라가면 한 2배 올리는 분들도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려고 해도 어쨌든 대출을 막아놨으니 그러면 뭐 대출 나오는 거에 맞춰서 뭐 8에서 10억대라도 사라. 이런 결론으로 지금 가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AI가 나왔잖아요. 네. AI 나와서 제가 거래하고 어떤 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가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많이 돌려봤어요. 네. 보려니까 우리가 2년 전 전세 수급이 안 좋았던 지역이 2년 후에도 전세가 안 좋을 때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네.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전세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게 전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2년 지나서 전세가 만기가 됐어요. 나왔는데 그때도 전세가 없으면은 매매를 선택한다는 거죠. 네. 그게 상관관계가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27년이거든. 근데 그걸 가장 먼저 보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울산이에요. 울산이 지금 25년이잖아요. 23년도에 전세가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25년 되니까 더 안 좋아졌죠. 더 안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지방에 뭐 지방 소멸 이런 얘기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매매를 선택하면서 거래 회복률이 가장 빠른 게 울산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27년도에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이게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로 거의 일어날 것이다. 똑같아요. 27년 가면은 수도권 쪽이 뭐 전역이 다 공급이 다 많이 줄어드는데 뭐 지방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내려가면 네.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다. 네. 아무래도. 그럼 이번에 그 전세 쪽에 지금 자금 대출을 좀 막겠다, 좀 줄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에 너무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좀 정부가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도 좀 막을 겸해서 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요게 그럼 또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만약에 진짜 전세자금 대출 5억을 3억으로 낮추면 이게 또 약간 시장에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영향 보십니까? 줍니다. 왜 주냐면은 원래 전세는 예전에 우리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주택에 전세에 살면서 주택을 이제 매입하면서 전세를 2개 끼고 샀어요. 주택인데 위에도 전세, 밑에 옆에도 전세, 우리 집 이렇게 샀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나가고 그 다음 세입자가 왔을 때 그때는 사글세라 들어보셨어요? 사글세. 보증금 없는 사글세죠. 네네. 그 신혼부부가 살았어요. 신혼부부가. 그분이 돈을 모아서 전세 얻으면 나갔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대출 줄인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에 맞는 주거 수요로 내려가거든요. 만약 2억밖에 대출 안 되면 2억 있는 전세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전세 자금을 조금 줄였을 때 보증 비율을 좀 낮췄을 때 제가 전세를 놔보니까 그 비율만큼은 수요가 꽤 있었어요. 그 위에 넘으니까 수요가 살짝 죽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그 주는 만큼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수요는 위축되는 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도 지금 뭐 금리 내려가고 지금 공급 부족한 거 모르진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전세 쪽에 가는 돈줄을 좀 막아야겠다. 그러면은 뭐 수치상으로는 전세가 오르는 게 좀 잡힐 테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 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수급은 좋아졌는데 대출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못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내가 또 뱉어내야 되니 약간 좀 안정될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 보니까 매입률도 그렇고 전세가 떨어지니까 뭐 반전세나 월세를 막 돌린다 하잖아요. 네. 시장은 그렇게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랐는데 반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차익만큼 월세로. 월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단지 월세로 하게 되면 매매 작업하는 데는 시간의 어떤 시차는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게 되면 시장 안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기여할 거라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갭이 커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붙기는 조금 좀 네.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정책이 만약에 전세를 잡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주인들이 막 투기성으로 막 대출 왕창 끌어다가 사야 전세가에 민감해질 텐데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세가가 만약에 좀 뭐 내려가더라도 뭐 신용대출이 어떻게든 빼서 또 막아주려고 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전세 공급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네. 신규 공급에서 전세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이제 많이 줄었고요. 기존 주택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차단됐기 때문에 전세 감소 폭이 엄청 빠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매일 그 데이터를 이제 보는데요. 매일매일 줄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네. 줄고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엄청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의 효과가 먹힌 거죠. 투자자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공급이 그가 두 개가 맞물려서 지금 시장에 이제 공급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어떻게 이제 시장을 조금 줄였다 하더라도 워낙 공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시장을 이제 돌리 세우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시장을 안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기여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대차 입법을 좀 뭐 개정을 하자, 뭐 폐지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다시 나온다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2+2 뭐 여기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 4년을 살게 해버리면은 뭐 기존에 사는 분은 싸게 살지만 새로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 뭐 전세가 아예 없으니까 요거를 거꾸로 좀 개정을 할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개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뭐 이거 해서 본인들 생각은 안정됐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시장은 안정이 안 됐다 생각하는데 네. 근데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저는 늘 주장하는 거예요. 자율계약해라고 말씀드렸죠. 1년, 6개월, 네. 3년, 뭐 4년 하고 싶은 대로 계약하면 되지 왜 꼭 2년, 4년 해야 되냐. 네. 아니 학군 지역에 전세 나와보면은 꼭 3년 살고 나가요. 그 3년 계약하면 되지 처음부터. 3년 계약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2+2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변동성을 크게 합니다. 이제 전세의 변동성을 네. 한쪽은 안정됐다가 그 다음에 뛰었다가 안정됐다 뛰었다가 그런데 매매의 변동성 그게 커지거든요. 네. 뭐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시장에 지금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은. 왜? 네. 지금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하게 되면은 또 이걸 작업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고 전세 시장이 공급 많이 풀려 안정될 때 그때 저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은 좀 건드리긴 좀 어렵다. 네. 근데 이걸 또 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27년에 그 전세난이 온다면 저번에 그 2+2 쓸 때도 막 전세가 막 올라가니까 막 썼던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금리 내려가고 뭐 유동성 풀리니까 27년에 그러면 만약에 2+2+2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갈 확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 맞아요. 네. 뭐 이번 정부가 안 하려고 보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선 급한 불 끄자. 급하면 끄자. 근데 그러면 27년, 29년에 29년에 어떻게 할 거냐. 아, 29년 근데 더 난리 나겠죠. 그거 이제 다 계속 미루는 거잖아요. 네. 강남에 토지하고 뭐 지금 대출 규제에서 미뤄놓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한꺼번에 확 들어서 가격을 높여놨잖아요. 네. 이 수요를 미뤄놔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수요를 공급을 통해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빌랑이 됐든 오피가 됐든 그런 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수요를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입형해서 뭐 네.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걸까지 이제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뭐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럼 결국 비아파트 뭐 그중에서 좀 오피스텔 위주로 좀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오피스텔을 계속 규제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오피스텔 규제 정책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막 주차 관련돼서 규제를 풀면서 네. 공급을 막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막 주차는 엄청 심해지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 공급을 통해서 시장 안정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오피도 사실은 필요하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근데 오피라는 건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대체 수요가 빠지면서 얘가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아마 쉽게 공급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쪽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들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피스텔도 공급 못하고 네. 빌라는 당연히 분양 안 받으실 거고 아파트는 대단지만 원하시는데 대단지 공급할 이제 데도 없고 수요적으로 통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수요만 계속 눌러놓고 수요 누르고 그럼 전세 수요도 눌러야 되고, 눌러야 되고. 뭐 대출도 줄이고 2+2+2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정부가 이제 할 일이 많죠. 이제 수요 눌러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가 말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돈이 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 이거를 좀 주식으로 보내고 저쪽을 좀 이렇게 금융자산으로 보내겠다. 이래서 실제로 지금 코스피나 이런 것도 막 상승하고 있는데 뭐 금융자산으로 돈이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부는 갈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이 두 가지 종목 잘 안 하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늘 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저는 항상 마지막으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코인 젊은 친구가 코인에서 뭐 60억 70억 벌어서 네. 강남 그 원밸류 샀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오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이번에 올림픽프로에 온 네. 그 22만 명 몰렸잖아요. 7억 이상 있어야 네, 되는데 7억, 현금 7억 네. 있어야 되는데 그 22만 명이 그럼 도대체 7억이 있냐고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코인이나 주식에 돈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되면 난 그걸 팔아 사겠다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수익이 보이니까. 근데 수익이 보인다면은 돈이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요가 완전 확 몰렸다, 저는 확 몰렸다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정책이 주식으로 유도하더라도 저는 꽤 부동산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2008년부터 우리가 이제 19년 그 금리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모여 있는 유동성들이 시장에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유동성이 어디 갔냐는 건데요. 다 부자들한테 갔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보면 네. 그때보다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자산만 있으면은 그 돈을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상승할 자산만 보면 돈은 그냥 움직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뭔가 서울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뭐 계속 된다고 보세요? 당장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주택 규제를 풀거나 뭐 그럴 확률은 없을까요? 지방에 돈을 보내자. 그럴 가능성도 꽤 있죠. 벌써 미분양은 이제 얘기 네. 있더라고요. 풀자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이 오르잖아요. 네. 그 돈 들고 또 서울로 또 올라옵니다. 그 문제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을 저는 상승을 뭐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상승되면요. 그 다음 또 서울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더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안 살린다고 하기에는 네. 그래도 어차피 계속 서울로 네, 오니까 맞습니다. 그나마 좀 분산시키는 게 낫지 네.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죠. 지방이 너무 죽었으니까 해야 되는데 2차적으로 그런 고민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방 쪽도 전세 나는 같이 오는 거예요? 27년, 28년 뭐 이럴 때쯤에. 네, 같이 옵니다. 지금 속도는 그래요. 지금 부산, 대구가 지금 세종 제일 낮고요. 대전이 원래 공급 살짝 많아서 약간 떨어졌는데요. 그 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괜찮고요. 네. 근데 수급이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140가 올랐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근데 이제 이번에 대출 이제 나오고 뭐 전세자금 대출 나오면 물론 살짝 위축될 수 있는데 속도는 좀 줄 수 있는데 방향은 못 줄이겠다. 빠르면 올 가을, 늦으면 내년 뭐 봄쯤 되면 이제 전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